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구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나스닥을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경제 상식이지만 많은 분들이 왜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도 등급이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위험 자산이죠. 그에 반해서 나스닥은 최고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투자 시장에 있는 상품들 중에서는 말이죠.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사태 이후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준에서도 그렇고 금리를 최저로 낮추고 돈을 시장에 많이 풀었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 풀린 돈이 투자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투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부동산, 그리고 주식, 비트코인, 많은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연준에서 양적 완화 시기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폭등한 것에 대해서 속으로는 굉장히 만족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양적 완화 시기에는 필요에 의해서 양적 완화를 했지만 언젠가 지금처럼 긴축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너무 폭등하면 나중에 그것이 고스란히 고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내재적 가치가 없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는 어떤 주식처럼 연결된 기업도 없고 부동산처럼 살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런 내재 가치가 없는 이 비트코인은 양적 완화 시기에 급격한 투자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완충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흘러갈 투기적 자산 또는 나스닥 등 각종 나라의 주식에 들어가야 할 돈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일부 몰리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몰리게 된 돈은 어떤 돈일까요? 살 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사람들은 1순위로 투자를 할 것이고 주식에 2순위로 투자를 할 것이고 어쩌면 비트코인은 3순위 혹은 그 아래 순위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은 가격이 떨어져서 사라지더라도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이 하락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충격을 가져다 주지는 않겠죠. 주식이 폭락하면 회사가 힘들어지고 회사가 힘들어지면 직원을 해고하겠죠. 이런 식으로 연쇄적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부동산이 폭락을 하게 되면 부동산 담보로 집을 샀던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가계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양적 긴축 시대에 들어갔을 때 이런 차례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비트코인은 무너져봤자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그냥 여윳돈을 날린 정도에서 그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양적 완화 시기에 비트코인은 약 20배가 안 되게 올랐고 나스닥은 약 3배가 안 되게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3배가 올랐고 비트코인은 20배가 올랐으니 비트코인이 더 가치 있는 자산인가요? 비트코인에는 투기적 자본이 더 많이 몰렸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양적 긴축 시기인 지금 돈줄을 옥죄어가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이 시기에 비트코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양적 완화 시기와는 반대로 다른 안전자산들을 폭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폭락하더라도 비트코인을 판매한 자산으로 나스닥이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방어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조금 떨어지고 많이 반등했지만 비트코인은 많이 떨어지고 반등을 조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긴축은 지금 시작이고 긴축이 지속될수록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많이 떨어지고 반등 때 조금 오를 겁니다. 반대로 나스닥은 떨어질 때 비트코인보다 조금 떨어지고 반등 때 많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지켜보세요. 지금 만약에 내가 투자를 무조건 누가 머리에 총을 겨누고 투자를 반드시 하라고 한다면 비트코인보다는 나스닥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죠. 이해를 하셨나요? 좀 짧게 요점만 말씀드리기 위해서 길게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 양적 완화 시기 상승장의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은 폭발적으로 상승하지만 양적 긴축 시기인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나스닥 같은 안전자산의 하락보다 비트코인의 하락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부동산보다도 비트코인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을 팔아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팔아서 부동산 담보로 진 빚을 갚을 겁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대출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지금과 같은 시기에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나스닥의 추이를 보면서 짧게 방망이를 휘둘러야 한다는 것이죠. 단타를 치라는 말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든 아니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든 아무런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나스닥이 방어되고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면 말이죠. 여러분들은 파월의 생각이 눈에 보이시나요?